최악의 경우 뭐 영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 벌리는 것이 아니냐. 1976년 가을에도 영국이 선진국인데 IMF에 손을 벌렸습니다. 앞으로 이 브렉시트 여파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다. 근데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고요. 이제 팬데믹하고 겹쳤는데 같이 증폭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영국 경제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인력 부족, 그리고 교역 회복,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따른 대체 시장 만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영국 경제는 최소한 2, 3년 동안은 조금 안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제의 신들 중에서 유명한 경제의 신들만 엄격한 기준으로 모셔서 들어보는 신과 대화. 네. 네, 3프로 TV의 가장 뭐라고 합니까? 키 시그니처? 콘텐츠. 시그니처. 그렇죠. 시그니처. 키 컨텐츠. 네. 인 신과 대화를 네. 또 오늘도 2프로와 저는 여도훈입니다. 옆프로가 여러분께 또 네. 지식의 덩어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보니까 유럽 쪽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또 상황들이잖아요. 유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안 좋아지고 있고 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 유럽 소식이 요즘 대박입니다. 핫하죠. 보니까 유럽에 대한 관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면 되게 미국, 일본도 있지만 미국, 일본은 싫잖아요. 솔직히. 특히 일본은 싫고 네. 감정적으로 싫죠. 미국도 좀 싫은데 얄밉죠. 유럽은 싫지는 않은데 선진국이야. 딱히 우리에게 뭔가 부딪힐 피해주는 것도 건 없고 없는 것 같은 어찌 느낌? 보면 또 미국, 유럽의 단점도 다 스스로 커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잘생겼고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좋아하고 있고 막연한 부러움 정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부러움도 깨지고 있어요. 안 부럽죠. 그러니까 만만해 사실은. 약간 안타깝고 그 안타까운 반, 만만한 반. 유럽이 점점 그만큼 그러다 많이 보니까 이제는 무너지고. 친근감도 생기면서 아주 유럽 이야기에 네.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유럽 전문가 그쵸. 중에 정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네. 대구대 국제관계학과의 관계학과. 안병옥 교수님.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병옥 교수님. 교수님과 오늘 네. 유럽 중에서도 요즘에 많이 이렇게 순방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동안의 신가대화 시리즈 쭉 보니까 여러 나라 가시는데 오늘은 영국, 예. 영국 이야기. 신사의 나라. 그렇죠, 영국. 매너 makes the man. 예. 예. 먼저 제가 7월 초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앞두고 유럽에 조금 분열 조짐이 있다는 거하고 네. 이 전쟁 때문에 유럽의 그린딜, 그러니까 2050년까지 에너지.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적인 대륙을 만들 수 있냐 그거 두 가지 촬영을 했는데 네. 신과 함께 시청자, 애청자분들이 아주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셨어요. 그쵸. 네. 제가 진짜 감사드리고요. 음. 또 하나 제가 6년 전부터 하고 있는 주간 팟캐스트 유럽을 이야기한다 유로톡. 이 신과 함께 시청자, 애청자분들이 또 열화와 같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단기간에 늘었나요? 몇백 구독자가 명이 거기로 구독자가 빠졌구나. 늘었고요. 요새 구독자 어디로 빠졌나 한참 찾았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 인사를 반드시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되게 힘나시죠? 그럼요. 그럼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구독자 올라가면 그럼 힘나고 구독자 많이 조회수 보고 올라가면 뭐 힘나고 사실 뭐 칭찬 댓글까지도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많이 보시고 네, 그러면 조회수만 높아도 그 보람인데 예. 그걸 그렇게 안 해주시네. 날씨 좀 좋으면 뚝 떨어지고 정말 야속합니다, 넘버원 진짜. 경제 채널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다른 2, 3위 채널이 막 시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같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자 날씨 좋은 데는 약간 좀 저조합니다. 네. 이게 그냥 영국 얘기를 해볼 텐데 요즘에 사실 영국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환율 시장 얘기 많이 하면서 과연 영국의 통화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뭐 경제가 예.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소식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예, 제가 이제 여담을 말씀드린다면 2016년 6월 23일에 영국이 EU 탈 때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의회의 결과로 이제 브렉시트가 단행됐습니다. 맞아요. 이제 영국 경제가 그때부터 유럽하고 비교해서 성장률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구조적 장기적 요인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신임 총리 엘리자베스 트러스인데 이제 약칭으로 리즈 트러스라고 합니다. 그 총리가
9월 5일 취임해서 대규모 감세하고 네.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는 거꾸로 급등하고 네. 최악의 경우 뭐 영국 경제가 국제 통화 기금 IMF에 손 벌리는 것이 아니냐. 1976년 가을에도 영국이 선진국인데 IMF에 손을 벌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때 노동당 정부였었고요. 이번에는 보수당 정부. 음. 근데 우리나라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프레임이 보수는 경제를 잘해. 진보는 안 그래. 이런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11년 동안 그 철이 여인 1979년부터 네. 90년까지 보수당 총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신임 여자 총리 리즈 트러스도 제2의 대처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처하고 비슷한 정책인데 왜 이렇게 고꾸라졌을까 영국 경제가? 그게 이제 궁금증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영국은 집권당이 어느 쪽이었어요? 2010년부터 12년 동안 지금 보수당이고요. 보수당이. 예. 제1 야당인 노동당이 지금 황야에서 황야에서 지금 떠들고 있죠. 왜냐하면 정당의 임무는 정권을 쟁취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처 때도 마찬가지고 대처 때도 18년 동안 제1 야당이 야당으로 머물렀습니다. 노동당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근데 뼈아프고요. 이번에 되신 분도 또 보수당. 예,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그 보수당 이 리즈 총리가 이런 그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런 정책을 해서 제1야당 노동당의 집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가 왜 이렇게 무모한 정책을 했을까? 그게 이제 저는 경제학자 아니라 이제 정치 경제학자니까 정치하고 경제를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영국이 5년에 한 번씩 총선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3분의 2가 조기 의회 해산을 허용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제1야당인 노동당이 조기 총선에 동의하지 않는 한 2024년 12월 안에 다음 총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조금 더 남았죠. 자, 그래서 9월 5일 날 취임한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렇게 대규모 감세하고 규제 하나를 내세운 건 뭐냐면 노동 그러니까 여당인 보수당이 제1야당 노동당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최소한 1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만회해보고 쉽게 해서 총선용이겠죠. 대규모 이렇게 정책을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보시죠. 예. 네. 앞페이지인데 잠깐만요. 그래서 자 트러스의 경제학이라서 트러스노믹스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감세 그죠 오차가 있었는데 1년에 450억 파운드니까 거의 70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특징은 역진적이다. 그러니까 부자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9월 23일에 발표할 때 이렇게 많이 재정이 빵꾸 나는데 이걸 어디서 모을까?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아주 파운드가 폭락하고 가치가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많이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어떻게 이 많은 세입 감소를 보존할 것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에너지 요금 지원책은 트러스 총리가 취임한 날 바로 발표했는데 이때 규모도 상당했는데 독일하고 비슷합니다. 독일이 최근에 2천억 유로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시장이 별로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예. 응당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전쟁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렇죠. 영국 가구 평균당 에너지 요금이 한 200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영국 물가가 우리 그 체감 물가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 주민들의 연간 전기하고 가스 요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국은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할 수 있죠. 예. 그게 폭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에너지 지원책이라는 것은 가게하고 기업한테 이 한 최소한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75만 원까지는 여러분이 내시고 그렇죠. 그거보다 더 나오면 그건 정부가 예. 내줄게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프라이스 캡이고요. 최고 요금 상한제고 이 정도까지 할 땐 시장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대규모 감세를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 전혀 계획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독립적인 예산 책임처라고 있습니다. OBR. 네. 그래서 정부의 모든 감세나
경제 전망 재정 계획은 OBR의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바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신임 총리가 너무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도 2년밖에 안 남았고 뭐를 보여줘야 되니까 성급하게 이거를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은 뭐 다 아시다시피 파운드가 1파운드에 1.14달러였다가 거의 등가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조금 올라서 1.10 정도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30 금요일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시장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대규모 개입을 해서 국채를 매입했지만 네. 한 달 이내에 파운드하고 달러가 등가, 그러니까 1대1 될 가능성이 한 40%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 이제 유로존 위기 때 피그스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먼저 이제 아일랜드. 예. 근데 영국이 경제가 괜찮으니까 8월 1일 정도만 해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의 금리가 10년 만기 국제 금리가 2% 안 됐습니다. 낮았는데 그리고 안 좋은 지금 극우파가 집권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한 1%포인트 높았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발표된 대규모 감세 9월 23일 이후에 한 이틀 그 평일 기준으로 지난 다음에 영국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 그리스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이내에 1.7%에서 4.2% 정도 갔죠. 그러면 한 2.5%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국채 금리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영국 정부의 공공부채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이자 지급이 폭등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최악의 경우에 영국이 또 다시 76년 이후니까 거의 40몇 년 만에 IMF에 손을 벌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온 그래요? 것이죠. 이게 보통 IMF에 손을 벌린다는 것은 이제 자국 통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국 통화는 정부가 중앙은행 동원해서 발권을 할 수 있으니 예. 영국 정부가 파운드로 진 빚을 못 갚는 일은 없을 거고 영국 중앙은행한테라도 빌리면 되니까. 그렇죠. 문제는 유로화나 달러가 부족할 경우에는 IMF가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예. 영국은 없어요. 그 외환 보유액이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제가 정확한 영국 애완 보유액은 예. 좀 얼핏 떠오르지는 않지만 영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그 외국인 투자 FDI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구조를 보면 상품 서비스는 만성적인 적자고요. 서비스 교역 그러니까 더 시티라고 하는 금융 서비스가 한 GDP의 10% 정도 차지했고요. 그렇게 해서 메우고 그다음에 있는데. 콘텐츠, 그러니까 서비스가 메웠고 외국인 투자 FDI가 많이 메웠거든요. 네. 자, 그런데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떠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를 든다면 1956년 10월에 수에즈 운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하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비밀리 합의를 해서 그때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습니다. 예. 수에즈 운하가 이제 영국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개입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이집트에 쳐들어갔고 그거를 빌미로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간 건데요. 당시 미국은 전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영국한테.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얼굴이 붉어지고 나와서 나는 영국을 어떤 통보도 받지 이거는 불법 행위다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영국 파운드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우르르 몰려 빠져나갔습니다. 56년에. 예, 그래서 영국이 그때 큰 대가를 치렀고요. 그때부터 영국 외교의 이제 기본 정책이 미국과의 사전 조율, 특별한 관계 그렇게 이제 밀착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일단 이제 영란은행이 원래는 양적 긴축으로 해서 국채를 매입해야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을 거둬들인다고 했죠. 그런데 거꾸로 정부가 이런 무모한 감세 정책을 해서 거꾸로 10월, 15일까지 영란은행이 650억 파운드 그러니까 100조 원 가까이 긴급 사들이겠다. 그러니까 기존 정책을 뒤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모순이 되는 건데
이 정도 시장이 반응이 있다면 총리나 재무장관이 이 정책을 좀 번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트러스 총리는 대처를 닮아서 그런지 대처 총리의 유명한 말이 숙녀는 되돌리지 않습니다만 더 레이디 이즈 낫 포터니 유명하지 않습니까? 숙녀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렇게 고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보수당 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 재무장관은 좀 갈아야 되지 않느냐,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보수당이라면 같은 당이잖아요. 네, 집권 여당에서 같은 당에서도. 같은 당에서도 너무 오버했고 음, 이 사전조율이라는 것도 없이해서 불과 일주일 만에 사이에 국제금리 급등했고 파운드와 가치가 급락했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조금씩 나오는 얘기는 집권 보수당은 참 냉혹한데요. 집권당 하원 의원의 15%가 당수 신임 불신임하겠다 얘기를 하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임자인 보리스 존슨 예, 아시죠? 예. 그것 때문에 물러났거든요. 당에서 물러나 너 더 이상 우리 안 되겠다. 리더지만 당 대표 예. 바꾸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냉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트러스가 분위기가 총리가 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리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총선 2년 앞두고 계속해서 이 경제가 시원찮고 계속 고꾸라진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도 보수당이 당수를 바꿀 확률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집권당의 당 대표들이 요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영국을 포함해서. 네. 예. 네. 실질적으로 영국의 경제 상황을 좀 보면요, 뭐 미국도 뭐 인플레이션 엄청 높다는데 뭐 유럽이 정말 대단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있잖아요. 예. 실제로 물가 수준이 엄청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아까 이제 뭐 전기를 잠깐 얘기했지만 예, 그 네. 외에도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예. 실제 어떨까요? 제가 유럽 한번 물가 많이 비싸요? 예, 제가 한번 자료를 원래도 좀 약간 가져왔는데요. 높잖아요. 여기 영국. 도표를 보시면 2020년 5월에서 만 2년 동안 네. 근원 인플레이는 이제 민감한 음식하고 에너지 에너지는 비용을 포함 뺀 거고. 뺀 거고 예. 이제 그게 이제 헤드라인이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미국하고 영국이 독일이나 유로존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것도 미국이랑 닮았네. 굳이 왜?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가 영국은 유럽 국가 가운데 좀 예외적으로 북해 유전에서 가스 나오잖아요. 네, 원유하고 가스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항상 의문이었었는데 찾아보니까 영국이 원유 수입액은 한 17억 유로밖에 안 되고요. 네. 17억 파운드 1년에. 반대로 가스 수입이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원유는 거의 다 자급이 되는데 자급이 되고 가스는 노르웨이에서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요. 그러다 보니 영국도 비싸게 사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 살 때 저도 이제 중고차 운전하던 그 경험해 보면은 왜 이렇게 기름이 나는 나라가 그렇게 비쌀까 항상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영국 물가 우리보다 최소한 2배 정도, 3배 높고 네. 파운드가 이제 달러보다 훨씬 강세였었고. 근데 이제 영국에서 유럽에 싼 거는 기초 식료품, 그러니까 우유하고 빵하고 위스키, 그 알코올이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스코틀랜드 뭐 글렌 무슨 위스키 그런 있죠. 거. 예. 그게 10,000원밖에 안 왔습니다. 우리 소주보다 쌉니다. 그래서 근데 왜 갑자기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으세요? 그렇죠. 가끔 다시. 공부하다가 안 되면 그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10,000원도 안 되니까 자주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의 얘기인데요. 생각이 나서 추억이 잠기셨어요. 근데 물가의 절대 수준이 높은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예. 물가 상승률도 높다는 거니까 지금 그렇죠. 영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 그 공급망 마비 예.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의 마비 때문이라면 영국이 더 마비됐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처가 79년에 집권해서 그때도 인플레 놓고 그랬지만 그때 인플레하고 지금 인플레가 다른 게 이제 전쟁도 발생했고 지금 이 프로가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 쪽에 잘 쉽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프렌드 쇼어링하고 뭐 해서 니어 쇼어링까지 해서 이제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안전한 식으로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단기간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네.
2016년 6월 말에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단행했고 완전히 탈퇴한 것은 4년이 지난 2020년 1월 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과도기 지나서 2021년 1월 말부터 이제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에 얼마나 안 좋아졌느냐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2016년에는 영국 경제가 유로존보다 높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밑에가 영국 경제죠. 파란색. 그런데 2017년부터 20년까지는 영국 경제가 유로존 경제보다 성장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에 영국 경제가 유로존보다 EU 유럽연합보다 4.2%포인트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파란색이 영국 경제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브렉시트가 야기한, 그러니까 국민투표가 야기한 불확실성. 그 때문에 외국인 투자도 많이 줄었고요. 외국인 투자를 볼 때 영국이 브렉시트에 어떤 관계를 가질까 아무것도 안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브렉시트 한일만이에서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고 그게 바로 다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2020년대 팬데믹 때문에 마이너스 9.4였었고요. 네. 유럽연합은 마이너스 6. 21년은 기저효과 때문에 영국이 좀 높았지만 영란은행 예상은 2022년 4분기부터 내년 내내 영국이 마이너스 성장 이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경제의 그 중장기적 펀더멘털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트러스 총리가 그런 무모한 정책을 하니까 시장이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죠. 근데 감세라고 하는 게 예. 감세라고 하는 게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쓰려니 정부가 효율적인데 못 쓰더라. 정치에 휘둘리고 예. 안 써야 될 때 쓰고 써야 될 때 못 쓰고 예. 표로 휘둘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쓸 돈이면 그냥 납세자 주머니에 남겨두면 예. 열심히 쓸고 효율적으로 쓸 거다. 우유 먹고 싶은 사람 예. 우유 먹고 싶고 뭐 하고 위스키 마실 사람 위스키 마시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생산하게 되고 아무튼 더 잘 돌아가는 거다. 그게 예.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 뭐 또 그렇게 나쁜 정책인가? 뭐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가? 예.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그게 항상 나쁘다면 예. 세율은 늘 100%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면 사람들이 일을 전혀 안 안 하려고 하겠죠. 하겠죠. 그러겠죠. 0%면 말 그대로 2%만 들어 완전히 뭐 경제기관에 약육강식이 맡기는 되겠죠. 거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 얼마 사이에 와야 된다는 건데요. 음. 그게 이제 계속 핵심 주쟁 논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트러스 총리의 대규모 감세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낙수 효과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었죠. 네.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하면 그게 이제 2% 말처럼 더 소비도 하고 더 투자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낙수 효과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실증적으로 효과가 많지는 않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감세 문제점은 저 많은 돈을 깎아주는데 이거를 메꿀 예를 들면 예산 어느 분야 줄이겠다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채 발행해서 메꾸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요. 그러니까 역대 한 세 번째 높은 규모고 또 일부에서 뒤늦게 나온 얘기가 영국이 개도국한테 지원해주는 국제개발협력기금 ODA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선진국은 국민 총소득의 0.7% 정도를 권고하는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함께 영국이 2015년까지는 그거를 준수했는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가 2019년 취임하면서 법을 개정해서 무슨 법이냐면 ODA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0.7% 유지하겠다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ODA는 남 주는 예산이죠. 예, 지원. 그렇죠. 근데 법을 해외 지원. 바꿔서 네. 0.7% 준수를 폐기했습니다. 안 줄랜다. 안 줄랜다. 왜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번에도 그냥 얼핏 나온 얘기가 전혀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가 이 ODA 예산 더 깎으면 되지 않냐 얘기 나왔는데요. 그게 약간 넌센스인 게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이유가 유럽이라는 좁은 세계에 갇혀서 우리가 규제도 많고 EU 규제도 많고 글로벌 브리튼을 하겠다 얘기한 거거든요. 글로벌 브리튼의 상징은 예를 들면 국제개발협력 그런 얘기거든요. 개도국을 지원해서 우리
국제적 불평등도 줄이고 상당히 모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 주머니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정도 대규모 세금을 깎으면 이거를 메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없이 하면서 더군다나 예를 들면 고액소득세에 대한 그 세금은 대폭 깎고 그러면서 그걸 메꿀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시장 반응이 이렇게 없었고요. 일부 집권 보수당 의원들은 투기꾼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투기꾼. 그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꾼은 뭐냐면 영국 저기 파운드나 이런 거 씌워대 가지고서 이 단기 투기 세력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세력 때문에 이게 이렇게 휘둘린다는 건 조금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정책의 미스인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걸 너무 그랬지. 너무 급한 마음에 일단 뭐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절차적 부자진들이 정당성이 잘못한 아까 먼저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산 책임처에 그런 것도 없이 그렇죠. 서둘러 했고 또 하나는 영국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월 초에 재무장관이 영국 하원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 그 계획을 발표해서 통과가 되고요. 11월에 그때는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공공재정이 얼마나 부채가 되고 중장기 그 지출 리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콰시 콰르탱이라고 하는 신임 재무장관이 한 것은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미니 버짓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영국에서 그 두 개 사이클 3월 초 11월 말고 이런 게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미니 버짓인데 사람들이 얘기하지 미니가 아니라 맥시 버짓이다. 최대한 버짓. 그러니까 추가 예산을 한 건데 이런 전례가 없었던 거 이 정도 했다는 거는 지금 여도은행 그 얘기대로 신임 총리가 2년밖에 안 남은 총선을 앞두고 과감한 뭐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는 대처를 닮았고 상황이 아주 다른데 대처처럼 대규모 감세와 규제 하나를 한꺼번에 밀어붙였다. 대처도 이걸 한꺼번에 아니라 점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처처럼 굴었지만 감세안을 이 부족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준비하지 않았다. 예, 네. 맞습니다. 다 대처가 많이 들어가요. 안 교수님은 총리 잘못 뽑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트러스 총리가 내년에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제 바뀔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월 5일날 신임 총리가 결정이 돼서 9월 6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기 전에 신임 총리를 임명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 7개월 즉위 중에 15명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네. 15명 총리 그렇게 했는데요. 트러스 총리하고 막바지 경쟁했던 사람이 리시 수낙이라고 하는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네. 그 재무장관이 보수당 하원 의원한테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요. 일반 당원들한테는 표를 많이 못 얻어서 그럼에도 두 사람의 격차가 16%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서 역대 당수 경쟁 표를 보면 최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리시 수낙은 40대 초반의 재무장관인데 상당히 그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 경제 때 경제 운영을 해도 잘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영국 언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최소한 재무장관은 말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총리를 아직 가기는 좀 너무 그러니까. 근데 잘 해왔던 사람을 또 사임시키는 거는 경제적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무장관이 잘못이고 제가 말씀드린 리시 수낙은 전 재무장관. 이전.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만약에 내년에도 경제가 계속 안 좋고 그렇다면 트러스 총리가 교체된다면 전 재무장관 리시 수낙 네. 이런 사람이 이제 후보로. 그때는 이제 경제 운용을 잘하시는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새로 당수를 정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끝까지 경쟁했던 전 재무장관 그러니까 리시 수낙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부상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영국의 이런 뭐 총리가 바뀌고 영국의 이러한 뭐 감세안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걸 볼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더 그렇죠. 전쟁 터지고 더 그랬고요. 유럽 쪽 이슈가 너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보니까 네. 이런 내용 우리가 그냥 흘러 넘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회복이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일단 영란은행이 대규모 개입을 해서 다행스럽게 파운드화는 조금 달러나 유로에 대해서 가치가 좀 올랐고요. 네. 근데 이제 영란은행이 10월 15일까지 650억 파운드, 그러니까 100조 원 정도 국채를 매입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양적 긴축에는 양적 완화라는 거죠. 거꾸로. 음. 그 대신 뭐가 문제냐면 이 감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영란은행이 6개월 이내에 현재 금리가 2.25%인데 기준금리가 최소한 3%포인트 이상 올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3% 포인트. 포인트? 그러니까 5.25% 5.5% 정도까지. 와. 자, 그러니까 이제 엇박자가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이라도 조금 예를 들면 감세를 예를 들면 늦추겠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이 감세에 따른 그 정부 예산 벌충 방안 이런 걸 제시하면 시장의 반응도 조금 나아질 텐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틈에 그런 게 나오지 않을 텐데 9월 30일까지 트러스 총리는 절대 유턴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여돈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영국 경제가 턴 어라운드 하려면 총리가 조금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한테 그거는 가장 좀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거둔다라는 네. 거. 그렇죠. 경제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데 네. 미안하다고 하기가 정치인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신임 총리가 야심차게 한 건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인정 안 거거든요. 하죠. 우리 계속 그게 봐왔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경제에서 봐야된다는 얘기가 옛날 저도 이제 브렉시트 때 제가 어떤 농담을 했냐면요. 나는 그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단행한 데이빗 캐메런 보수당 총리한테 장문의 감사 사안을 좀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렇게 뻘짓을 해서 제가 그 이후에 칼럼도 많이 썼고 아, 일이 많아지셨군요. 네, 소득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 남의 다른 나라의 아픔을 통한 수혜.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제 이름이 잡을 병의 어걱 아닙니까? 네. 억을 잡는다. 네. 그래서 빌리언어는 안 됐지만 그래도 수혜를 많이 네. 받으셨군요. 그 제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 캐메런 총리한테 감사사를 쓸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영국 학자들의 지적이 이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그런 심리가 이번에 그 트러스 총리 이런 경제상과 맞닿아 있다. 그건 뭐냐면 객관적인 팩트조차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것만 몰아세운다는 얘기죠. 지지율도 많이 낮아졌어요? 트러스 총리가 취임했을 때는 예. 제1야당 보수당하고 이제 지지율 격차가 그러니까 보수당이 한 10% 포인트 남짓 앞섰는데요. 예. 앞섰는데 이 예산안하고 시장 반응 다음에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제1야당 노동당이 집권 여당인 보수당보다 30% 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예. 시민들 설문조사도 이번에 감세 규제 하나가 너무 불공평하다. 왜냐면은 누진세가 기본 민주주의 원칙인데 부자한테 역진적으로 예를 들면 20만 파운드 정도 벌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정도인데요, 연봉이. 예, 예. 은행 금융기관에 다니는 사람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트러스 총리의 감세로 한 2% 정도 혜택을 받는데요. 세율이 낮아졌어요. 세율이 낮아서 2% 포인트. 네, 그런데 이제 예. 5만 파운드, 그러니까 7,500만 원 받는 사람은 혜택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너무 역진적이죠. 부자 감세니까. 네. 원래 세율은 부자가 많이 적용받으니까 예. 세율은 조정만 하면 반드시 부자가 당연히 혜택이 더 늘어나기 마련인데 네. 그러니까 최상위층 부자에 대한 그 최고 그 세율도 49%에서 한 40%로 팍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감세하니까 이중으로 네. 부자한테 혜택이 간 거죠. 보여주신 저 표는 어떤? 요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대규모 감세하고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2018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그 회원국의 규제의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품 시장의 규제
지수여서 이게 이제 브렉시트에도 비슷했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품을 만드는데 규제가 높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품을 만드는데 규제가 제일 높지만 왼쪽 노동시장 규제는 미국이 제일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OECD 평균이 제품이 1.4 정도고 노동시장이 2점인데요. 네. 영국은 제일 낮지 않습니까? 제품 규제는 매우 낮네요. 제품에서 매우 낮고 노동시장 규제도 꽤 낮고 꽤 낮은 편이네요. 그런데도 더 규제 완화를 한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야, 한국과 프랑스는 정말 반성 좀 해야 되겠네. 저거는. 그렇죠. 꽤 높은 편이죠. OECD 에버리지보다 조금 높죠. 영국은 규제 완화 정도가 제일 낮은 나라였습니다. 규제 완화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규제 완화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진 거죠. 무용지물일 것이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보시기에 영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면 또 비난, 저렇게 하면 또 네. 반대. 제가 그거에 보기에는 이제 그냥 학자들이 내세운 얘기가 영국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생산성이 제자리입니다. 예. 왜 그럴까 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3R 읽고 쓰고 그 기초 연산하는 게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안 900만 해요? 학생들이? 네, 기초 능력이 900만 명 정도가 최소한의 문해력과 수련에도 부족하다. 이 문맹률을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직업 교육하면은 독일을 딱 대표적으로 잘된 나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업 교육 강화가 그 전에 보리스 통선이나 뭐나 대규모 투자 그런 것만 있었지 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것만 집중한다는 거죠. 아, 교육에는 투자해봐야 예. 뭐 한참 후에 성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다음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 몰입배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폴리티션하고 스테이츠만을 구분하죠. 그래서 폴리티션은 정치 몰입배.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로지 선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정치인은 최소한 30년 중장기를 생각한다. 그래서 영국에서 최근에 2030 인퀄이라고 하는 영국 전문가들한테서 경제 성장, 영국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뭐가 있냐 해서 종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도 이 문맹률 제고, 직업 교육 강화, 그리고 이번 경제 정책 말고 그러면 어떤 정책이 더 좋았을까 해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거는 인프라 투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R&D 강화. R&D는 중장기적으로 이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업 교육 강화. 그런 걸 대안으로 제시했거든요. 해야 된다. 정부가 지원해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는 정치인이 다음 선거에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걸 정책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러면 무슨 예산을 투입하면 저게 공부하는 문해율을 높인다고 아니 문자 해독률을 혼나야죠. 높인다는 것은 이쪽에 더 투자한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면 성인 문해력을 높인다는 투자를 해야 되고 직업 교육은 독일식은 정부하고 기업이 반반씩 돼서 하는 거거든요. 저건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문맹률은 우리라고 뭐 투자해서 문맹률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 잘 등교하면 저건 깨는 거 아닙니까? 왜 저게 안 되지? 학비가 비싼가요? 저도 아닙니다. 학비가 비싸 안 고등학교까지 가나? 의무 교육입니다. 근데도 문해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영국에서 6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네. 우리하고 삶의 속도가 영국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지 않지만 이러면 행정 처리 속도 그런 거 느리죠. 우리보다 영국이 5배에서 10배 느립니다. 네. 우리는 전화 한 통을 해서 10분에 해결할 걸 영국은 우리가 빠른 거라면서요? 그렇죠. 영국이 문제가 영국은 아니라. 10배 느립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일상화된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리듬에 당연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제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30대 후반에 유학을 늦게 가서 이렇게 공부해서 봤을 때 한편으로부터 부러웠던 것은 삶의 리듬이 이 정도고 참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사교육비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길을 쓰고 네. 인류대 가려고 그렇게 않거든요. 여유롭다라는 말은 다시 또 안 좋게 말하면은 좀 게으르다로 그런 표현할 얘기죠. 수도 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그걸 좀 하면은 지금 영국의 복지에서 이제 무료 건강보험 NHS 투자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하고 왜냐면 고령층은 급증하는데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그 요양보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브렉시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양보호사 같은 3D 업종은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그 EU 중동부 유럽 회원 국가들이 와 회원들이 와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이제 자유이동이 이제 차단이 됐지 않습니까? 2021년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네. 기존에 있던 사람은 상당수 남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쪽 인력은 부족한데 영국 사람들은 이쪽에 잘 안 하려고 하죠. 3D 업종입니다. 우리나라 3D 업종도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듯이. 네. 자, 그러니까 이쪽 인력 부족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가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 60세 이상은 3분의 2가 이 일을 탈퇴해야 된다고 찍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자기들한테 가는데도 반대로 20대는 3분의 2가 유럽연합에 잔류해야 된다고 찍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EU 회원국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동해서 영어만 가르쳐도 먹고 사는데 저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반대로 세대별 투표가 이렇게 갈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브렉시트 여파가 제가 이제 그 캐메런 총리한테 감사서한 보낸다는 말하고 또 하나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다. 근데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5년이 지났고요. 앞으로 이 브렉시트 여파가 이제 팬데믹하고 겹쳤는데 같이 증폭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3D 업종의 인력은 부족한데 10자리 구해주는 못하고 경제 성장률은 제가 다른 표도 가져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무역 증가율이 어떠냐 이거 비교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품하고 서비스하고 2017년 1분기부터 2021년 4분까지만 상당히 최근이죠. 다들 리바운드 했네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챔피언이니까 팬데믹 때 조금 내려갔다가 네. 바로 회복을 했는데요. 영국이 아직까지 제일 회복이 느립니다. 떨어지기도 덜 떨어졌네요. 영국은 어차피 수출을 많이 안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예. 이탈리아한테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국. 자,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면 영국 수출입의 절반이 유럽 연합한테 갔거든요. 아하. 그리고 제2 수출 시장이 미국인데요. 유럽 연합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영국의 대미국 수출이. 근데 미국하고 FTA는 아직 요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체 시장을 어떻게 빨리 찾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죠. 반대로 캐나다나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도 영국 이 무역 회복이 좀 나는데 유럽하고 비교하면 영국이 유럽 시장에서 교육에 줄고 있고 그거를 대체할 시장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아니라 최소한 2, 3년 계속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면 영국 경제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인력 부족, 그리고 교역 회복,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따른 대체 시장 만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영국 경제는 최소한 2, 3년 동안은 힘들 것이다. 예, 조금 안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는 좋아요? 글쎄요. 그 이후로는 이제 봐야죠.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 한 좀 양심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유. 처음에는 브렉시트 하면은 경제가 좋다고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습니다. 장밋빛으로. 근데 지금 양심적인 사람이 10년 후에는 나아질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10년 후에는 브렉시트 하고 나서의 10년 후.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서 10년 따지면 2026년이겠죠. 네. 그럼 지금 거의 비슷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 그렇습니다.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10년. 잘 됐을 경우에 브렉시트 후에 영국이 그래도 그동안의 유럽연합 평균보다 경제성이 낮은 걸 만회하고 올라갈 것이라는데 그런데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 그렇습니다. 최악인 최악의 경우에는 시나리오는 더 떨어진다는 거겠죠. 중간은 그냥 비슷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3프로 TV가 빨리 영국으로 영국으로 진출. 가야 되겠어요. 네. 저는 런던으로 빨리 가야 되겠어요. 이게 런던을 구하러, 영국을 교수님은 구하러. 신사시니까 2, 네. 3년간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내리막 탔습니다. 큰일입니다. 영국은. 이게 정치인들이 이상한 정책을 내놓죠. 당연히 정치인은 자기가 다음 선거에 돼야 되니까 그거는 모든 나라 정치인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잘 구별해내서 투표로 너는 나빠, 네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네가 인기 없지만 멀리 보는 거 하는 것 같아, 이거를 국민이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해서 문맹률이 저렇게 높으면 이거 공부시키러.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들은 공부를 해야 그래야 바뀌죠. 영국판 심과 함께가 필요합니다. 같이 가시죠 교수님. 네. 영어 좀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2, 3년 후 지켜본 다음에 한번 저기 그쪽으로 나가시죠. 위스키 싸고 그러니까 다시 학창 시절 생각하시면서. 예, 아유 같이 나가면 좋죠. 됐습니다. 자, 3프로 TV의 빅피처까지 그려볼 수 있었던 걱정이다, 영국의 경제 이야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걱정을 할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웃고 얘기했지만 이게 또 시장에 아 그럼요. 또 우리 경제에 지금 요즘 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상황 되어 가다가 어디서 하나 크게 부러지면 네, 큰일 났죠. 그때부터 내리막 시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러지면 안 되는데 한 영국이 이런 데서 이렇게 휘청휘청거려주면 어떡해요? 적어도 선진국은 좀 버텨줘야지. 네. 실망스럽네 진짜. 영국 경제 정말 망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예. 신과대와 여기까지 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구대학교 안병어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